자, 그러면 썸머리의 151페이지 메뉴의 정리 한번 보세요. 좀 이따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소득공제 계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박스 안에 1단계에 나와 있죠. 자, 기본 공제를 접근할 때, 자, 좀 이따 이렇게 풀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공제 대상 가족별로 나이 요건과 소득금의 충족 여부를 따져가면서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자. 이때 여러분 나 150을 누락한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나부터 먼저 파고 시작하세요. 자, 우리 문제 자료에 제시된 표에 본인이 있으면 누락을 안 하는데 본인이 없는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나 먼저 꼭 확인하고 출발한다. 내거 150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자, 그리고 2단계 추가 공제할 때는 경장, 부한 순서대로 떠올리면서 해당 가족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래서 그 밑에 사례는 여러분 복습할 때만 여러분이 보시기로 하고요. 사례 위에다가 개론서 사례라고 적으세요. 개론서 사례 P 712페이지. 자,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712페이지 개론서 한번 펴보세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접근 방법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 일단은 쉬는 시간 전에 봤던 내용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테크닉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712페이지 예제를 보시죠. 자, 다음에 부양가족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인 갑씨의 25년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를 계산해보세요. 사람에 대한 공제니까 자, 이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합계로 계산해야 됩니다. 인적공제 나오면 제시된 금액에 대한 원천에서는 잘 됐대요. 자, 그러면 부친부터 시작해서 시동생까지 많아요. 지금 여성 문제거든요. 그럼 실제 시험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정리하기 위해서 무지 많아요 지금. 자, 그럼 출발해볼게요. 자, 인적공제를 계산하니까 다시 한번 뭐하고 뭐가 합계액이다?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자, 그러면 큽니다. 기본 공제 같이요. 한 명당 얼마? 150 곱하기 있는 숫자나.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하나를 적으면서 가는데 나중에 습관이 되면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읽으면서 손가락 세면 돼요. 지금은 처음에는 적으면서 가자. 일단 표의 이 문제는 세 번째 줄에 본인이 있죠. 근데 본인이 없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나는 무조건 적고 시작하는 게 좋아. 나 내 몫으로 얼마 빼준다? 150만 원 빼준다니까 나는 소득금액 나이 관계 없어요. 내가 소득금액이 있다는 것 자체로 150을 빼주는 거라니까 나는 무조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표의 세 번째 줄에 본인이 있을 때 누락을 잘 안 하는데 표에 본인이 제시 안 된 경우도 은근히 많다. 꼭 정리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제 표의 첫째 줄 부침부터는요. 자료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요건을 떠올리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부친입니다. 부친과 무친이 있는데 표 밑에 표시. 부친은 25년 3월 10일에 사망했으니까 몇 월 며칠 현황에 따른다? 사망일 전날인 3월 9일 현황을 따르는 거다. 그리고 부친과 부친은 뭐 형평상 별거하고 있다?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을 때는 직계 존속은 괜찮다. 별거하고 있어도 자, 이제 올라가요. 부친. 그렇죠. 나이 요건 몇 세 이상이어야 되죠? 60세. 그러면 38년생이니까 60을 더하면 98년도에 이미 60 이상이 된 거야. 25년 현재로는 당연히 60세 이상이다. 그럼 이제 오른쪽 비보세요. 요거 가끔 나와요. 곡물 재배업. 뭐더라? 과세 체계. 그럼 참고하실 분들은 오른쪽 페이지 해설 3번의 동그라미 1번 부친 나오죠. 땡땡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60세 이상이므로 나이 요건 충족하며 곡물 재배업은 소득세법상 과세 제외 대상. 참고하실 분들은 P 572페이지야. 572페이지에서 작물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은 과세 대상 아니다라는 걸 이미 카닉 됐죠. 그렇죠? 따라서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따라서 부친은 돼요. 100만 원 초과한다 하더라도 과세 제외 비과세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 자, 다시 왼쪽 페이지 무친입니다. 40년생이니까 60을 더하면 2000년도에 이미 60세 이상이 되고요. 아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해. 따라서 무친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00만 원 초과하잖아. 사업소득 금액이 안 됩니다. 물론 이 사업소득 금액이 만약에 비과세나 과세 제외라면 괜찮지만 이게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여러분 여기 적어놨으니까 또 적으면 안 돼. 좋다. 습관적으로 나를 먼저 파악하고 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배우자입니다. 그렇지. 배우자는 나이 따진다 안 따진다? 나이는 관계없다니까 배우자 대신에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오른쪽 배우자니까 가로가 닫고 별거 중이네. 누구와 누구는 별거해도 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입양자는 별거해도 된다니까 대신에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총급여가 500만 원이나 되네요. 된다 안 된다? 에이, 아까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근로만 있으면 괜찮다니까. 500만 원 기억하셔야 돼. 그 썸머리 봤다시피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으면 아무리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다라도 된다 이거지. 따라서 배우자 됩니다. 이죠. 다시 한번 배우자는 나이는 관계없다.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근로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남 20년생이니까요. 올해가 25년이니까 20세 초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신에 오른쪽 누구는 나이는 관계없다. 장애인은 나이는 관계없다니까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장남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복습할 때 활용하세요. 장명. 그럼 2005년 8월 9일이니까 올해 25년 중에 하루라도 20세 이하인 날이 있잖아. 따라서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별거해도 괜찮다. 직계 비속 입양자는 비영업 대금 이익이 100만 원 추가해요.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 비영업 대금 이익은 조건부 과세고 조건부 과세는 2000 초과할 때 종합과세가 되는데 2000만 원 이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장년은 20세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공제 상대가 된다. 비영업 대금 이익은 조건부 과세 대상이고 이 금액이 2000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된다니까. 그렇죠. 따라서 2000. 여러분 딱 2000이다. 은행예금이자 괜찮아. 이런데 2000 100만 원이다. 안 돼. 알겠죠? 그런 흐름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장려도 됩니다. 그렇죠? 된다. 그 다음에 대신 쪽 차남 당연히 되겠네요. 나이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 공급이 없으니까 차남도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성이거든요. 시동생 돼야 안 돼요. 나의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배우자의 형제밴도 되니까 시동생 신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나이 요건 소득금액 갖춰야 되는데 63년생이니까 60을 더하면 2023년에 이미 넘었어요. 따라서 60세 이상이니까 된다 이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내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요.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되는 거다.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나 되는 거야. 그렇죠? 7명. 그래서 150만 원씩 7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빼주죠. 1050만 원 빼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세금 계산할 때
여기서 1050이니까 만약에 45% 세율을 적용한다면 그 금액의 45%만큼 세금을 추가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적 공제니까 추가 공제까지 해야 돼. 어떻게 푼다고? 먼저 떠올리고 역으로 가야 돼. 경장부한. 풀어가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경로우대자 몇 세 이상인 사람? 70세. 자, 누가 70세 이상이죠? 부친도 38년생 70을 더하면 넘었고 모친도 40년생이니까 70을 더하면 2010년에 70세 이상이 됐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안 되는 상태야. 자, 따라서 여기요. 부친 다 되느냐? No. 부친은 70세 이상이지만 누가 아니야?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이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한 번만 둡니다. 따라서 얼마? 100만 원. 금액 꼭 적으셔야 된다니까 시간을 두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장 떠올리고 누구 장애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장애인 있나요? 장남 꼭 확인할 거. 장남이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 아니다.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 200만 원. 금액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부녀자. 나 자신이 여성인가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요. 그럼 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셔야 돼. 그럼 거기 표 안에 세 번째로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딱 3천 이하예요. 자, 그럼 이제 떠올려야죠. 자, 적으세요. 여성인데 3천 이하야. 배우자가 있는 남편이 있는 여성이면 무조건 된다. 남편 있다 없다. 있다니까. 남편이 소득금액 있냐 없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니까. 따라서 됩니다. 60만 원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한 부분은 아니죠. 왜? 남편이 있으니까. 한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썸머리 내용이 머릿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 진짜. 그래야만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0이다. 그럼 혹시라도 분야자도 되고 한 부분도 된다면 중복 된다 안 된다? 안 돼. 한 부분만 되는 거야. 거기까지 아까 썸머리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중복이 되지만 그래서 인적공제 구하라고 하면요 1050과 350을 합친 금액이죠. 이 금액이 인적공제 즉 1,400만 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이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제가 저희 회계법인에서 공제액이 제일 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그 당시에 치고서 따로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부양은 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무슨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직계 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주거 형편상 별거한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연세 당연히 몇 살 이상이니까 기본대 된다. 60세 이상이니까 기본대 대상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저 그리고 그 당시 와이프는 일하고 있었으니까 빼고 그다음에 아이를 둘 7명이야. 7명 그래서 1050이에요. 그렇죠? 회계법에서 제일 많았다니까. 자,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당연히 70세 이상 얼마? 400. 아니 등록자 판단다 100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 4명이니까 얼마? 400. 장애인은 없었고 경풍여자는 아니고 한 부분도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1400이니까 1450이야. 인적공제가. 그래서 저희 회계법에서 제가 제일 많았어요. 저희 회계 파트에서 불러요. 회계쌤이 제일 많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사실 150은 너무 작아.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은 한 번 부양하는데 150만 원만 들겠으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당장 이 금액을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150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어요. 나중에 세수가 좀 빵빵한다 하더라도 뭔가 조금 세금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150으로 굳어지게 오래된 상태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5월 달 수도세 신고할 때 여러분 클라이언트 자료가 밀려온다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서 신고세 적으셔야 된다니까. 이제는 필수야 필수. 실무를 하려면 그렇게 그래서 시험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인적공제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다시 썸머리 가세요. 썸머리 가셔서 자 152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그럼 일단은 지금 강의 드린 예제를 여러 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서머리 151페이지 사례로 적어놓은 것들은 밑에 꼭 표시 1, 2, 3번 위주로 한번 정리하시면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으면 서머리 사례는 일단은 보지 마시고 결론책 사례를 여러 번 보시자. 시간 되시면 서머리 사례를 가지고 정리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적공제. 이건 정리 끝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겁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다. 자, 우리가 연금소득에서 강의 드렸던 거예요.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 체계는 납입연도 과세제도다, 수령연도 과세제도다, 수령연도 과세제도야. 납입연도에 공제해준다는 게 이거야. 이제 확인하죠. 자. 152페이지 가운데 2번에 연금보험료 공제다라고 나와 있는데 첫째 줄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분단하게 종합소득 있는 여러분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그 다음에 미쳐요. 어떤 법은 공적연금 기여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법은 개인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쓴다. 아무튼 내가 납입한 걸 말하는 거야. 그렇죠? 공적연금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같이 어떻게 할까요? 전액 공제. 여러분 그래서 제목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뭐 2번에 연금보험료 공제 있죠? 자, 체계를 잡아보자. 자, 제목 2번 옆에다가 구별해서 적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공적연금을 납입하잖아. 그럼 지금 공부한 거죠? 소득공제한다, 세액공제한다? 소득공제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사적연금, 요 대비로 뭐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다 사적연금을 납입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앞에서 연금소득에서 강의했는데 기억 안 나죠? 세액공제 해주는 거야. 이 세액공제는 나중에 172페이지 2번 내용이야.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에도 분명히 잡고 시작하세요. 자, 공적연금을 납입하면 납부료라는 수령연도 과세방식이다. 납입연도에는 공제해주는데 공적연금은 무슨 공제? 소득공제,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제가 지난주에 히스토리 말씀드렸잖아. 원래는 다 무슨 공제였다? 소득공제였는데 세수를 늘리려고 여기서 공제해주게 되면 6%부터 45%까지 해줄 수 있는데 이 중에 사적인 거 밑으로 빼면서 저기 나중에 페이지에서 보겠지만 12%, 15%만 빼주게 될 거라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중간 정도 이상인 사람은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빼주다가 이만큼 빼주니까 지난주에 제가 히스토리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공적인 것까지 밑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 원성이 좀 달릴 것 같으니까 공적인 건 그냥 소득공제로 가는 상태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여기서 빼주면 6%부터 45%까지 빼주는 거야. 부담별로 해가지고. 그렇죠? 밑에는 나중에 거는 12, 15 적용해줍니다. 나중에 이 페이지에 12%, 15%가 나와요. 이게 그럼 흐름을 상당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상황이 들어가셔서 첫 번째 점을 봤거든요. 두 번째 점에 네 줄이 있어요. 그 네 줄을 문구로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밑에 사례 들어놨어요. 사례 보세요. 자, 종합소득 금액이 500이 생겼어요. 여기 이게 500이야. 소득공제를 계산해 보니까 다양한 게 있네요. 인적공제가 400이고, 그다음에 연금보험료 이번에 납입한 게 150 전에 다 빼줬어요. 그리고 좀 이따 보면 특별소득공제까지 해주니까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 250이 나온 거. 한마디로 공제액이 종합소득 금액보다 큽니다. 그럼 이거 그냥 없어집니다. 올해 100% 빼줬다고 해서 뭐 2월 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자, 이제 문제는 특단한 규정이 있다. 뭐가 있냐? 그러면 250이 이게 0이 들려면 이것에서 합쳐서 500만 빼줘야 되잖아. 그럼 250을 뭘 안 빼준 걸로 보느냐? 여기다가 살펴.
연금보험공제 옆에 보니까 둘 중 적은 금액. 자, 뭐 내가 이번에 150 지금 공제 중 금액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추가하는 금액 250, 둘 중 적은 금액인 150을 자 불러주세요. 공제 받은 걸로 본다, 받지 못한 걸로 본다. 이걸 안 받은 걸로 본다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옆에 화살표까지 보세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 제외 기여금으로 봐서 연금소득 계산을 내차감한다. 여러분 기억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 이해 안 돼. 올라가요. 2번. 자, 사례 2로 2번의 두 번째 점에 두 번째 줄 종합소득 금액을 추가하는 경우. 자, 그부터 비추세요. 그 추가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시 한번 이 문구랑 말문제로 기억합시다. 무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금 보면 이걸 못 받은 걸로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 안 받은 걸로 보는 거야. 안 받은 걸로 본다. 왜 그럴까? 옆에 취지 보세요.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는 건데 가로열고 연금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110페이지 2번의 과세 제외 기여금에 해당이 돼서 수령시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페이지 한번 펴보셔야 돼요. 110페이지. 자, 그럼 110페이지에 자 메뉴의 4.2의 가로 1번 공적 연금은 기억나요? 공적 연금으로 과세하는 금액은 땡땡 메뉴의 저 두 번째 박스 과세 기준 금액에서 과세 제외 금액을 뺐죠. 그럼 이 제외 금액이 그 페이지 맨 밑에 네모 2번 같이요. 2002년 1월 1일 이후 불러주세요. 소득공제 받은 거 받지 못한 거. 받지 못한 거. 자 150을 못 받게 돼. 받지 못한 걸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연금 받을 때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뺀 나머지만 과세하잖아. 다시 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이 금액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제끼고 과세하겠다는 거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추가하면 불러주세요. 뭐부터 공제 못 받은 걸로 본다고? 공적연금도 못 받은 걸로 봐서 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떼고 나머지를 과세하면서 이걸 주해주겠다.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죠? 하나하나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왜 이럴까? 해주기 위한 거다. 지금 혹시 이 구조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페이지 110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야 돼.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뺀 나머지. 왜냐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미 언제 과세가 끝났으니까 납입면도 과세가 끝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그렇게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52페이지 보세요. 여기 취지까지 적어놨고 여러분 아예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페이지 한번 적어볼게요. 152페이지 다시 와요. 자, 2번의 두 번째 점의 세 번째 줄 취지해가지고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연금 보면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먼저 구성된 걸로 본다고 했죠. 그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메모하세요. 연계 정리라고 적어놓고 페이지 191페이지 표안 일반 원칙도 동일 논리. 191페이지 표 안에 일반 원칙도 동일 논리. 자, 일반 원칙 페이지 펴보세요, 여러분. 191페이지. 191페이지 메뉴의 표, 여러분 표 중에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지막 한 일반 원칙만 공부하셔요. 여러분 1차 목적이라면 이 표 중에 일반 원칙만 알아도 돼요. 일반 원칙 말고는 1차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일반 원칙은 나옵니다, 가끔. 자, 볼까요? 일반 원칙. 자, 옆에 읽어볼게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시험법에 따른 세 감면세 공제 요게 산출세보다 크다 이거야. 그럼 한마디로 요거 100인데 감면 공제세 120이 나와서 마이너스 20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 환급한다 안 한다? 없는 걸로 본다. 이거 말로 나와요. 환급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렇죠? 없는 걸로 본다. 추가하는 금액 주세요. 그 추가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본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추가로 정리할 거. 그리고 그 추가하는 금액을 한도로 불러주세요. 무슨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걸로 본다고?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걸로 보는 거야. 왜? 이건 사적 연금 계산할 때 과세 제외 금액을 구성하기 때문에. 알겠죠? 다 누구에게 유리한 쪽?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 똑같은 취지야. 똑같은 취지 해가지고요. 여기 자, 페이지 제가 적어놨잖아. 152페이지 2번과 동일하다니까 따로따로 공부하지 않는다. 같이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제가 메모한 이유 중에 하나야. 공적연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해주고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해준다. 근데 둘 다 각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산출세를 초과하게 되면 그 연금 관련된 것부터 먼저 구성된 걸로 본다니까. 왜? 그 금액은 과세 제외 금액을 구성하기 때문에 미래 연금소득 계산할 때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다. 그래서 말문제용으로 계산 문제를 잘 안 나오니까 말문제용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정도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네, 다시 돌아와요. 생각해야 돼.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요.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나가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인적공제 제일 중요해. 연금 보험료 공제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중요성에서는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이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메뉴예요. 자, 대상을 보니까 법령으로 정한 요건이 꽤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두 가지만 적어놨는데 읽어볼게요. 가입 당시 담보권 설정 대상이든 쉽게 말하면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은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준 시가가 12억 이하일 것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요건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아무튼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지급받는 자, 거기 주택담보부터 비춰주세요. 노후연금을 지급받는 불러주세요. 무슨 소득 있는 사람만? 자, 여러분 처음으로 소득의 제한이 있어요. 위에다가 인적공제 기본대 추가공제는 여기 무슨 소득이 있는 사람만 든다 그런 거 없다니까.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되는 거야. 기본 추가 연금 보험료 공제까지. 근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는 무슨 소득이 있는 사람만 연금소득 처음으로 소득 제한이 나온 겁니다. 소득제한 위에는 제한 없다. 이런 거 말문제로 나와요. 인적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는 뭐 근로자만 된다 안 그래?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다. 그렇죠? 정리한다. 얼마 해줄까? 자, 두 번째 점 다음 금액을 불러줘요. 무슨 소득 금액에서 뺀다? 연금 소득 금액에서 빼는 거야.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산식에다가 일부러 동그라미 3번에 연금 소득 금액 한돈에서 빼준다는 걸 적어놓은 거야. 원래 법조문에는 동그라미 3번이 없어요. 어차피 박스 위에 연금 소득 금액에서만 빼는 문구가 있다니까 거기에 맞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지급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 발생한다고 만약에 문제에 주어지면 그 금액을 얼마 한도 내에서 200 한도 내에서 무슨 소득 금액 범위 안에서만 빼준다고? 연금 소득 금액 안에서만 빼준다.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 보셔도 돼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은 시험에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이렇게 연금 소득 있는 사람만 된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이게 있는 연금 소득자만 된다. 200만 원 한도로 빼주겠다. 그런 정도로 문제가 나오니까 진짜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득세법상 소득면역 특별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나중에는 이 순서대로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먼저 떠올리고 역으로 자료를 찾아 구멍이 아직입니다. 인적공제 기본과 추가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호주가 있다. 자, 그러면 정리. 여기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은 연금소득자만 됐거든. 여기는 근로자만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다음 금액을 같이 하죠. 누구의 무슨 소득 금액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줍니다. 여러분 가로 열고 이동 근로자는 왜 지으죠?
이용 근로자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되니까 여기 합산 비니가 안 되니까 적용할 여지가 없지. 원칙에서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적용할 여지가 없는 거다. 갑자기 이용 근로자 포함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얼마 해줄까? 자, 보험료 공제, 주택자원 공제인데 여러분 가로 1번. 자, 가로 1번 제목 옆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메모할게요. 자, 지금 4번에 가로 1번 보험료 공제죠? 제목 옆에다가 또 이렇게 나눠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적 보험료. 좀 이따 보는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공적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 지금 보는 무슨 공제? 소득공제. 근데 사적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했다. 사적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럼 이때는 세금이죠. 자, 이게 174페이지 가로 2번 내용이에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메모해 드린 거예요. 아하, 공적인 건 위에서 빼주고 사적인 건 밑에서 뺍니다. 그래서 사적 보장성 보험 여러분 이것도 다 빼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세액 문제 해가지고 12% 15% 빼줘요. 나중에 그렇죠? 위에서 6에서 45% 빼준 걸 밑으로 다 돌린 거야. 돌린 거다. 나중에 12% 15%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런 식으로 용어를 딱 정리하시고 자, 여러분 공적인 게 뭐예요? 가로 1번 보세요. 문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자, 그럼 공적 보험료보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있잖아. 이런 것들을 빼준다는 걸 다시 한번 줍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럼 이미 공개했다시피 사용자 부담분은 고용관계 이익이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다고 앞에서 비과세에서 공개했던 부분이야.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럼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이에요. 주택자금 공제. 그럼 아까 위에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았을 때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고 이건 주택 관련된 것들을 지출했을 때 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굉장히 복잡하죠. 파란색 정도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도 파란색 정도까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1차에서는 잘 안 내요. 여기 1차에서는 2차에서는 가끔씩 나오는데 1차에서는 잘 안 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파란색 정도는 우리가 정리하죠. 자, 볼게요. 주택자금 공제라는 게 있는데 둘 중 적은 금액이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파란색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다시 또 둘 중 적은 금액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제가 소득세 강의할 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2개 정도는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예요. 자, 뭐냐면 여러분 제가 6차 말씀드렸죠. 합격하고 6개월 정도는 쓴다. 자, 그리고 6, 7개월째부터는 2개 정도는 꼭 가입하자. 금액이 작아도 좋으니까 연금 계좌 하나 가입하라고 그랬고요. 이거 주택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실 거예요. 그럼 아무나 가서 청약 못합니다. 이게 가입하고 일정이 이것도 평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가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아파트 분양을 여러분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강남의 노른자에서 아파트 분양 공모하는데 그런 건 정말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거기 만약에 등록이 되면 우리 말하는 로또 청약이 되는 거야. 로또 당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청약기회가 주니까 이거 여러분 부모님 혹시 사전에 가입했다라는 관계없고 확인하고 안 했다라면 꼭 가입하셔야 돼. 소득이 생기면 바로. 자, 아무튼 이거 가입하잖아. 공제해 줍니다. 주택 청약저축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납입액 그다음에 혹시 국민주택 임차자금 즉 전세자금이죠. 이걸 만약에 빌린 게 있어. 이거 원금과 이자 상환 금액 원이금이니까 원자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원금과 이자 상환 금액을 말합니다. 자, 국민주택 임차 즉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이야. 상환한 금액 있잖아. 그럼 여러분 이 금액에다가 몇 프로 곱한 금액을 40% 곱한 금액을 같이요. 얼마 한도로? 400 한도로 빼주겠다. 400 한도. 자, 이 정도 틀을 기억하면 진짜 넘칩니다. 1차 시험으로. 1차 시험인데 1차에서는 잘 안 나와요. 1차에서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야. 2차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나중에 학교하고 실무에다가는 옛날에 제가 연말정산 할 때 회계법인에서 돌아가면서 세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월달. 근데 연말정산 상담 중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청약저축.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요거를 갖춰야 됩니까? 실무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은 너무 복잡하니까 잘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있으면 요거 제가 40% 곱해서 400 한도고 요거 하나 있으면 요거 40% 곱해서 400 근데 두 개 있으면 합쳐서 40% 한도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왜 옆에 걸 안 나오느냐? 실무상은 옆에도 있어요. 뭐냐면 장기 주택처럼 주택을 저당 잡히고 차입금에 대한 가치 원리는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야. 이자 상환액이 있으면 이것까지 합쳐서 한도인데 이 한도가 800인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니까 곱하기 4번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많아요. 그래서 못 내요. 곱하기 4번 보니까 케이스별 한도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실무할 때는 저희들도 법주문 보면서 해요. 그러면 암기 못해요. 암기 못한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요거까지 안 내요. 못 내요. 내가 저 못해 이거까지는. 그래서 보통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력이 안 되잖아. 이건 지금은 제껴도 돼. 왜? 1차에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진짜 어떻게 한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력이 없으나 이런 제도가 있다 하고 지금은 제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봐요. 참고로 다음 페이지는요. 꽃표시 1번 정도 꽃표시 1번하고 꽃표시 2번에 파란색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꽃표시 1번 보거든요. 주택 청약저축. 자, 이건요. 해당 과세 기간 즉 올해의 자 미수처벌자 파란색이지만 총급여 얼마 이하인 사람만 7천만 원 넘는 사람은 청약저축 가입 못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올해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7천 이하여야 돼. 7천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야 돼요.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이 주택 청약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이한 얼마 한도? 만약에 350 했다 그러면 300만 원 해주는 거야.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까요? 그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 제가 볼 때는 꽃표시 1번은 그냥 동그라미 1번 하나만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1번 하나만 동그라미 친다. 자, 그리고 참고로 동그라미 2번 봐요. 동그라미 2번.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여기요. 제가 합쳐놨잖아. 근데 사실은 요건 소득세법 주문이고 요건 주택법 주문이야. 근데 법주문에 이 두 개 합쳐서 얼마 한도? 400 그래서 묶어놓은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참고로 봐요. 1차에서는 여기까지 나온 거안 돼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 400 한도로 하는 금액은 160페이지에 있는 주택 청약저축인데 이건 주택법상 소득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따지면 여러분 요거 곱하기 요것을 요거 한도로 한다. 이건 무슨 세법상 특별소득문제는 아니라고? 소득세법상 특별소득문제 구할 때는요. 이걸 구하면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해야 돼. 근데 왜 합계했느냐? 여기 밑에다 적어놨잖아요. 단 소득세법 교문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국민주택 임차자금 원리금상 합계해서 400으로 했기 때문에 정리 편의상 같이 성립 불명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2차 시험용 이거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여러분 잠깐만 좀 늦게 들어간 단문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나 줍시다 그냥. 읽어보자. 2차 시험용이라고 적은 건 놔두고요. 잠깐만.
여러분 다시 한번 1차 목적이라면 복습해서 빼도 돼. 진짜 잘 안 나오는 부분이야 1차에서는. 근데 가져간다면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건 주특법과 소득세법을 합친 거다.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만 말하면 뭐만 고려하면 된다고? 국민적 임차재무 상환액의 40% 곱한 거 얼마 안 도? 400 안 도로. 근데 법주문에 예예 합쳐서 400이라고 나왔다니까. 그래서 조문은 그냥 같이 적은 것뿐이다. 알겠죠? 오케이. 그런 걸 주시면. 그래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식을 보면요. 요거 적는 난이 따로 있고 요거 적는 난이 따로 있어요. 세무서 신고할 때 서식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꽃표시 2번은 첫째를만 주세요. 이거죠. 국민들 임차자금이 꽃표시 2번이고 이것도 무주택 녹음한 돼요. 세대죠. 여기 총급은 7천 이하의 차는 없다. 지금 아주 깊게 강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강의된 주택자금 공제는 일단 결혼 단계에서는 쉽게 괜찮다. 결혼 단계에서 그렇죠. 1차에서는 잘 안 내요. 2차에서 어쨌든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일단 대신에 보험료 공제는 꼭 배우셔야 돼. 공적 보험료 다 200이죠. 여기 보주 보는 꼭 배우셔야 돼. 주는거 공적 보험료 다 200이 있으면 이 금액은 당연히 소득 공제해 준다는 건 시험 목적으로 1차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걸 요약해 놓은 게 155페이지 요약이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면 되는데 파란색 오른쪽에 파란색만 볼게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비원 다시 한번 누구만 연금수도자 그다음에 특별소득공제 누구만 근로자만 위에는 제한 없다. 이런 게 발문제 나옵니다. 위에는 제한 없다. 종합소득인 사람은 다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기십시오. 다음 페이지 5번. 자, 종합소득공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점 너무나 당연하다. 무슨 소득만 있는 사람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청인수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요. 여기 합산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빼줄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분리과세는 원청인수로 끝나는 거야. 여기 합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밑에서 빼줘요? 안 된다. 그렇죠?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공제를 할 수가 없다.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경로 우대자, 장애인 입증해야 되잖아. 만약에 제출 안 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있는 거잖아.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나 자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옆에 자 입증 서류 미제출한 자는 기본 공제 중 불러주세요. 무엇을 해준다고? 나는 있는 거야. 아무런 서류를 제출 안 하고 그러니까 소득자인 나는 있잖아. 그러니까 150원 무조건 해준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표준세액 공제는 밑에 페이지만 찍으세요. 172페이지 가로 1번이에요. 아직 공부 안 된 거니까 이해 안 돼요. 자, 지금은 그거 하나 꼭 배우셔야 돼. 여기 소득 공제인데 아무런 입증 서류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있다니까. 내 몫의 기본 공제 얼마 뺀다. 150배. 근데 내가 만약에 장애인이거나 경로 우대자면 내 입증 서류 제출해줘야 된다니까. 알겠죠? 꼭 기념으로 정리한다. 아무런 거 제출 안 해도 내 몫의 150원 빼준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만약에 그 다만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서류를 나중에 제출했다. 공제는 해줍니다. 공제는 해주겠다. 이런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우리 법인세 공부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수시 부과가 뭐라고 그랬죠? 그때 수시로 부과하면 조세 포탈 부과가 있을 때 수시 부과한다고 그랬잖아. 이때는요. 기본 공제 중 본인분만 공제합니다. 거기 페이지만 적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198페이지 3번 잠깐만 보세요. 198페이지 3번. 자, 198페이지로 맨 밑에 3번은 수시 부과의 동그라미 1번만 참고로 볼게요. 소득세 그때 소득세 부과 안 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른바 소득세 포탈 사유가 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와 같은 맥락이에요. 처음은 과세기간이 1월부터 12월 31일인데 한 8월 한 10일쯤에 그때 부과 안 하면 나중에 내년 5월까지 기다리면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국가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을 그때 수시 부과할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끝에 30분이니까 수시 부과 기간 즉 1월부터 여기 8월 10일까지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 금액을 구해서 그러면 수시 부과할 때는 딱 하나만 빼주는 거야. 본인에 대한 무슨 공제? 기본공제 150만 빼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딱 그 정도 정도인데 수시 부과할 때는 국가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하나만 빼주지 다른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56페이지로 오시죠. 자, 이런 그냥 단순한 말문제용으로 맞다 틀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6페이지에 메뉴에 정리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점 종합소득 공제는 과세 기간 또는 부양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12월 31일 23시 59분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150 곱하기 365분의 1 일할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다 해주는 거야. 알겠죠? 150만 원 다 해주는 거지 150만 원 곱하기 365분의 날짜 계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자, 여기요. 요 금액이 이걸 초과하면 2월 된다 안 된다? 없는 걸로 본다니까? 없는 걸로. 따라서 이 금액을 퇴직이나 양도소득 금액에서 뺄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리고 내년도로 2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아까 얘를 초과하면 요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슨 공제를 안 한 걸로 본다고? 연금보험료 공제를 안 한 걸로 본다는 게 앞에 내용이야. 그렇죠?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자 페이지 아까 152페이지에 2번에 두 번째 점이 그거잖아. 추가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공제를 그 범위에서 안 한 걸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어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다시 156페이지 오셔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강의드린 게 불러주세요. 무슨 법상 소득공제? 소득세법 상소득공제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주택법상 소득공제가 있는데 1차에서는 잘 안 달라요. 주택법 소득공제. 근데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본강 들으신 분 중에 세무사 준비하신 분들은 주택법은 1차 시험범위 아니니까 건너뛰고 회사사 준비하신 분들은 시험범위에 해당이 되지만 다루는 것들은 1번 정도 다루는 겁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시험 이건 내일 할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 문제. 신용카드 사용 문제는 세무사는 주택법이니까 1차 시험범위 아니고 회계사는 1차 시험범위. 근데 2차에 가는 회계사 세무사 법 없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신용카드 소득 문제야.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할 거고 쭉 넘겨봐봐요. 넘겨서 160페이지 2번에 그 밖에 주택법상 소득 문제 무시해도 돼. 1차 시험 목적으로. 자, 160페이지 2번 무시해도 된다.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봐요. 자, 162페이지 맨 위에 가로 열고 닫고 대모 3번 있죠. 자, 이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내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세무사 법 없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어이구,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거 연장선이네. 무슨 사업상과세? 공동사업상과세. 자, 맨 밑에 이해를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자, 거기 이해를 보니까 갑이라는 공동사업장에서 천의 사업소득 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오른쪽 5대 3대 2 모양이네요. A, B, C가 5대 3대 2. 그런데 오른쪽 A와 C가 특수관계인이고 그 다음에 무슨 과세했대요? 합산과세가 이루어졌대요. A와 C가 특수관계인. 따라서 1000 곱하기 A 거 50%에다가 C 거 20%까지 나한테 합친 후에 금액인 700이 되고 얘는 300이 되고 얘는 없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박스 밑에 꼭 표시해보세요. if C가 250에 뭘 지출해요?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지출한 거야. 그러면 봐봐요. C에서 공적연금 이거 연금보험료 공제를 C에서 빼줘야 되는데 C가 없다니까 이때는 A한테서 빼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질문 얼마 지출했냐면 250이거든. 다 빼줘야 될 것 같다. A한테 합산된 20% 200 범위에서 빼줄 거다. 당연한 거지. 둘 중 전매 1000 곱하기 20%인 200의 범위 안에서 A한테 빼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논리적으로 타당하잖아. 자, 확인합니다. 메뉴의 표 보세요. 메뉴의 표에 자, 두 번째 칸부터 특례 내용부터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파란색 글씨 보세요. 자, 메뉴의 표의 두 번째 칸 특례 내용에 두 번째 줄 끝에 파란색 주된 공동사업자인 A에게 A의 소득의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인 200의 범위. 그렇죠? 200의 한도제 동그라미죠. 한도에서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누가 지출한 걸로 봐요? 아니, 그렇지. 주된 공동사업자 누가? A가 C가 지출한 것도 A가 지출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에서 빼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는데 문제 없다. 근데 문제는요. 다 빼주는 게 아니야. 그 첫 번째 칸 동그라미 1, 2, 3번만 빼준다. 그 중에 1번과 3번 같이 하죠. 무슨 자가 들어가는 거? 연금자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공적 연금은 소득공제 빼주고 사적 연금은 세금된다고 돼 있잖아. 연금자가 들어가는 것만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무슨 법상? 교통법상 공제만 해준다. 한마디로 여기 잠깐만. 아무리 C과를 A한테 합산한다 하더라도 여기요. 보험료 공제. 합산됐다고 해서 C가 지출한 국민 건강보험료 A한테 빼다 못 뺀다. 못 빼는 거야. 왜? 보험료 공제는 무슨 법상 혜택이라고? 효소상 혜택이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볼 말문제 1차에서는 이거 계산문제 나오기 힘들거든요. 말문제로만 기억할 거야. 공동사 합산과세 시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주든 공동사업자한테 빼주는 제도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3개. 그 중에 2가지는 무슨 자가 들어간다? 연금자가 들어가는 연금보험료 공제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 다음에 주택법상 세액공제다. 이런 정보를 정리해서 이런 건 중요합니다. 말문제야. 1차에서 이게 계산문제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말문제로만 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왼쪽 페이지 메뉴의 표에 두 번째 칸에 있는 네 줄이죠. 이런 네 줄이 나오면 여러분이 당황한다니까. 문맥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밑에 이해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이걸 안 배워서 치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정리하자.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하나만 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할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자, 소득세 소득공제의 중앙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공제가 있잖아. 다양한데 이걸 다 빼줄 거냐? 만약에 이거 다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다 빼줄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자,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 밑줄 치세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합계액이 불러주실래요? 얼마 초과하면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한 단까지 비추십니다. 한마디로 얼마 한도다. 2,500. 근데 모든 소득공제가 아니면 밑에 있는 것만. 밑에 있는 건데 그럼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부터 7번은 전부 무슨 법이에요? 주택법이니까 신경 쓸 거고 동그라미 1번 조심하셔야 돼. 자, 보니까 특별소득공제 중 보여? 여러분 결론은 여기 잠깐만. 얘가 2,500 한도야. 물론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주택법상 공제 중에서 뭐 제외하는 것도 있긴 해요. 한도 구간하게. 근데 그렇게 시험이 안 나와. 그러니까 간단하게 동그라미 2번 가로 열고 구석진 거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주택법상 소득공제와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중에서도 주택 담보는 여기고 주택 자금 관련 편지 있잖아. 그렇죠? 이것만 얼마 한도? 2,500. 이거 한도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이런 게 다른 문제 조심하셔야 돼. 뭐 한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도가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왜요? 이거 잠깐만 봐봐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강의할 때 꼭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헤이토픽 중에 우리 사우디나 이런 아랍권 같은 경우는 일부 닫혀져 있는 나라들이 있죠. 사우디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랍권에 일부 닫혀있나요? 그래서 헤이토픽에 뭐 나오냐면 한 남자 굉장히 어르신 나이 많이 든 어르신인데 그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해가지고 쭉 전체 가지고 찍었는데 거의 100명 가까이 육박해. 손자 손녀까지 해가지고 막 손자 손녀에도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진짜 100명이라고 가정해. 그럼 150에 100명이면 얼마인가요? 1억 7조. 한도 둬야 돼 안 둬야 돼? 둬야 된다고 한명 매기 살때 150 들어가는데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한도가 없는 거야. 이해되겠죠? 이런 걸 한도 두면 안 되지. 최저 승리를 해줘.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합쳐서 한도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게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목적으로 이건 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한 거야. 시험 목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층에도 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한도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렇게 그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중에는 뭐 하나 빼고 주택자 공제 빼고 나머지는 한도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 목적으로. 알겠죠?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썸머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는 방법이 없다. 인적 공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딱 리뷰하고 딱 들어가셔서 시험장에서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연금, 보험료 공제, 그다음에 주택담보도용금이자 공제, 특별소득 공제는 보충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까지는 정리 꼭 하시자. 주택자금은 너무 복잡하면 그냥 대중으로 스킵해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는 한도가 없다. 그 밑에 것만 주택법하고 한도가 있다라는 개념까지 정리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고 내일은 주택법상 소득공제 중에서 그래도 시험 목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거든. 근데 그건 꼭 시험이 아니라도 상식을 높인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합격하고 가다 보면 신용카드 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세금을 계산할 때도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상식이 고를 해주거든요. 그거 한번 정리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율 곱해가지고 산출세 계산하고 그리고 아까 예로 말씀드렸던 내일은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산출세를 특별히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정리할 거니까 아까 제가 페이지 연결시켜드렸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 예제 하나 있죠? 그 예제는 꼭 풀어보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결혼책의 몇 페이지였다가 이 예제는 꼭 복습하고 오셔야 돼. 진짜 그래야 내일 내 따라갑니다. 네, 563페이지 예제 563페이지 예제는 꼭 복습을 하자. 전체 복습을 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563페이지 결혼책 예제는 한번 꼭 복습해 주시면 내일 강의 100%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그럼들 썸머리 가지고 정리하면서 필요한 것만 결혼책 예제 정리하면서 접근할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